Star CCM을 이용해서 선박 저항 해석 Part 1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ar CCM을 작동시킵니다. 이후 파일에서 New를 눌러주세요. 해석을 위한 콜 선택은 대표적으로 Serial과 Parallel on Local Host가 있는데 Serial은 원 코어로 해석을 진행하겠다는 말인데 한 개의 코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해석의 진행 속도가 여러 개의 코어를 활용하는 Parallel on Local Host에 비교해서 느립니다. Parallel on Local Host의 경우 컴퓨터의 성능이 된다면 코어의 개수를 100이든 200이든 활용하여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컴퓨터는 24코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4코어로 설정을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방식과 코어의 개수를 설정하고 나선 라이센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tar CCM Power Session과 Power on Demand가 있는데 Power Session은 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Power on Demand는 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라이센스입니다. 본 예제에서는 Power Session을 선택하여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라이센스를 선택 후 아래 하단의 칸에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셔서 프로그램을 기동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기동되면 Star1이라는 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 예제에서 해석에 사용할 형상 정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한 KCS 형상을 이와 같이 저장해둔 곳에서 업로드하여 형상 정보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 예제에서 사용하는 KCS Geometry XD 모델링은 영상 하단 댓글창에 링크를 확인 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다면 OK 눌러주고 나서 Create New Part 메시지가 뜨면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측 트리의 Geometry 세션 하위에 KCS Geometry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 화면에는 아무런 형상도 안 보이는데요. 이때 상단의 툴바 중 아이콘의 형상이 산 모양으로 설정된 아이콘을 선택 후 하단의 Geometry 눌러주시면 KCS Geometry가 가시 상태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업로드된 KCS Geometry에 대해서 해당 형상으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메쉬 제작할 수 있는 형상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작업은 상단의 툴바 아이콘 중 형상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Launch Surface Repair 툴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건드리지 않고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러온 모델링 위로 격자가 보이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 오른쪽에 Execute All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5개의 큰 문제가 있는 격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자 5개가 없어져야 해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격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단의 삼각형 O 옆에 X 버튼을 누르시면 삼각형의 숫자가 0으로 바뀌며 옆에 선에 11이 뜨는데 이것은 격자가 분해되면서 해당 공간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화면 좌측 Edit, Repair 항목 아래에 보이는 집게 모양의 Zip Selected Edge 기능을 사용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다시 7개의 콜산 격자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콜산 격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콜산 격자가 형성된 곳을 보시면 서로 다른 면이 만나는 곳이라 격자를 쳐서 메쉬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에 Zip Selected Edge 기능을 사용하여 다시 콜산 격자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콜산 격자가 0개가 되면 이제 격자를 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좌측 하단의 Close를 누르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격자를 생성한 KCS 형상을 테스트하기 위한 가상의 수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좌측 트리에서 Part 항을 우클릭 후 New Shape Part 블럭을 눌러주시고 나서 수조의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 Edit 항목의 Maximum and Minimum Coordinate 상에서 X는 -18 플러스 X는 18, Y는 0 플러스 Y는 18. G는 -18에서 9까지로 값을 설정합니다. 단위가 미터인 것을 확인하신 후 Create를 누르면 가상의 수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형상을 보시면 반쪽만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는 좌우가 대칭인 형상이나 회 전체의 해석에서 전체를 해석하기보다 주요한 부분을 해석 후 대칭을 적용하여 만들어도 해석의 정확도에 영향을 적게 미치고 컴퓨터의 부하가 적게 주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제작한 수조의 각면의 boundary condition을 설정하기 위해 각 부분별로 나눠주겠습니다. 상단의 툴바에서 다시 Geometry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표면이 보이게 됩니다. 좌측 트리에서 Part, Block, Surfaces, Block Surface에서 우클릭 후 Split by Patch 기능을 활성화하시고 726으로 적힌 면을 Symmetry로 네이밍 후 Create 해줍니다. 727면은 Outlet으로 네이밍 후 Create하고 Close를 눌러서 기능을 종료하시면 Symmetry 면과 Outlet 면이 각각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ck Surface에 남아있는 나머지 면들은 Rename을 통해 Inlet으로 변경합니다. 세부 영역의 설정이 끝난 후 좌측 트리의 Parts, Block에서 우클릭 후 Rename 통해 이름을 Domain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가상의 수조에서 선박이 기동하게 되면 트램하고 싱크지가 발생하여 배의 앞부분이 들릴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효과를 구현해주기 위해서 DFVM이란 방법을 본 예제에서는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Oversaw Mesh를 제작하기 위한 OSM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Parts에서 우클릭 후 New Shape Part, Block을 생성합니다. 이후 Block Edit 항목의 Maximum and Minimum Coordinate 상에서 X corner -0.8 플러스 X는 8.0 그러고 Y는 0 플러스 Y는 1 Z는 -0.5 플러스 G는 0.8의 단위는 전부 미터 단위로 설정 후 상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와 아주 인접한 박스가 생깁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Split by Patch를 통해서 면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Part, Block, Surfaces, Block Surface에서 우클릭 후 Split by Patch 후 이와 같이 대칭인 면을 Symmetry로 지정해주고 Create 눌러 설정합니다. 나머지 면들은 Block Surface 우클릭 Rename을 통해 Overset Box로 이름 붙여주겠습니다. 실제 이 배의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 앞에서 제작한 영역들과 배 사이의 점성 영역을 잡아주겠습니다. 이 영역이 실제로 계산하는 영역이 될 겁니다. 먼저 좌측 트리의 Geometry, Operations에서 우클릭 후 New, Boolean, Subtract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Input Part는 KCS Geometry와 Overset Box를 설정해주고 Target Part는 Overset Box를 설정합니다. 이는 Overset Box에서 KCS Geometry 영역과 연관된 영역에서 유체 영역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OK를 눌러서 설정을 완료하면 좌측 트리의 Parts와 Operations 영역의 느낌표 Subtract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행됨에 따라 이는 없어질 경고이니 지금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해석을 위해서 좌측 트리 Parts 아래 생성된 Domain, Subtract 영역을 Region 영역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옮기면 연쇄적으로 다른 추가적인 항목들도 똑같이 설정이 되므로 반복해서 작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 앞서 Rename을 통해 Subtract 이름을 Overset으로 변경합니다. Parts 항목 아래의 Domain과 Overset을 동시 선택 후 우클릭 Assign Parts to Regions 기능을 실행합니다. 옵션 박스 하단의 첫 항목을 Create a region for each part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항목을 Create a boundary for each part surface로 설정합니다. 마지막 항목을 Create a feature curve for each part curve로 설정한 후 Apply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다시 좌측의 트리를 확인하면 Region 항목 아래의 Domain과 Overset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gions, Domain, Boundaries 항목 아래의 Inlet, Outlet, Symmetry가 Regions, Overset, Boundaries, KCS Geometry와 Overset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영역에 대하여 우리가 속성을 정해줄 건데요. Regions, Domain, Boundaries, Inlet을 클릭하여 Properties를 보시면 타입이 워로 돼 있죠. 이걸 눌러서 Velocity Inlet으로 바꿔주고 Outlet은 당연히 Outlet이 돼야겠죠.
타입은 pressure outlet 눌러주게 되고 symmetry 또한 타입을 wall이 아니라 대칭면 symmetry plane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regions, overset, boundaries, overset box, overset 항의 properties에서는 타입을 wall에서 overset mesh로 변경하고 overset box symmetry는 symmetry plane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로써 선박 저항 해석 예제의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Part 1에서 제작한 형상을 통해 격자를 제작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좌측 트리의 Geometry, Operations에서 우클릭 후 New Mesh, Automated Mesh를 클릭합니다. 활성화된 창에서 mesh를 제작할 영역인 domain과 overset을 선택하고 어떤 조건으로 격자를 제작할지를 아래의 Select Meshers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Surface Mesher 아래의 Surface Remesher를 활성화하고 셀의 형상을 Core Volume Meshers에서 Trimmed Cell Mesher를 선정합니다. 점성항을 고려한 유동 해석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Prism Layer Mesher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표면을 수정해주는 기능인 Automatic Surface Repair을 활성화 후 OK 눌러 기본 설정을 완료합니다. 좌측 트리를 보면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여 활성화시킨 후 Properties상 아래의 Per Part Meshing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기능의 활성화가 끝나면 세부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세부 설정의 위치와 값을 안내드리겠습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Meshers에서 Prism Layer Mesher를 클릭합니다. 좌측 하단의 Properties 탭이 Minimum Thickness Percentage를 1로 설정해 주시고 Expert 탭이 Boundary March Angle을 75로 설정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Default Controls, Base Size를 클릭하여 1m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0.1125m로 수정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Default Controls, Target Surface Size를 클릭하여 Percentage of Base를 50으로 수정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Default Controls, Minimum Surface Size를 클릭하여 Percentage of Base를 6.25로 수정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Default Controls, Auto, Repair Minimum Proximity를 클릭하여 0.001로 값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Default Controls, Number of Prism Layers를 클릭하여 6개의 층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Default Controls, Prism Layer Total Thickness를 클릭하여 Size Type을 Relative to Base에서 Absolute로 변경하고 Absolute Size를 0.02m로 변경하여 Prism Layer의 격자 설정하시면 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Default Controls, Volume Growth Rate를 클릭하여 Default, Surface Growth Rate가 Fast로 돼 있는 것을 모두 Slow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Default Controls, Maximum Cell Size를 클릭하여 Percentage of Base의 값을 160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유동장의 격자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설정을 마쳤습니다. 설정된 격자 중 표면에 대한 격자를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에서 우클릭하여 New, Surface Control을 생성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Surface Control, Controls 트리 아래에 Target Surface Size과 Minimum Surface Size도 항목을 Control 눌러서 같이 선택해 주시고 Properties의 Target Surface Size를 Custom으로 변경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Surface Control, Controls, Prism Layer를 선택하여 Disable로 변경해 줍니다. 그 후 Surface Control을 클릭하여 Properties의 Part Surfaces에서 필터 마크 옆에 점점점을 클릭 후 활성화된 창에서 Overs at KCS Geometry Deck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는 이전에 설정한 Prism Layer Disable의 연장으로 덱 쪽은 물과 닿지 않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Prism Layer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Surface Control, Values, Target Surface Size를 클릭하여 Percentage of Base를 200으로 설정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Surface Control, Values, Minimum Surface Size를 클릭하여 Percentage of Base를 100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Surface Control을 우클릭하여 Rename을 활성화하고 이름을 Deck로 변경합니다. Deck를 Ctrl 플러스 C한 후 Custom Controls를 누르고 다시 Ctrl 플러스 V를 하면 Copy of Deck이 생성됩니다. Copy of Deck의 이름을 Whole로 변경 후 Whole, Properties의 Part Surfaces에서 필터 마크 옆 점점점을 클릭 후 활성화된 창에서 Overs at KCS Geomet Right리 아래의 Deck를 해제하고 Whole을 클릭하여 설정 후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Whole, Values들이 아래의 Target Surface Size의 Percentage of Base를 25로 설정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Whole, Values들이 아래의 Minimum Surface Size의 Percentage of Base 또한 25로 설정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Whole, Controls, Prism Layers는 Parent로 설정하여 Whole의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Whole를 클릭하여 Ctrl 플러스 C한 후 Custom Controls를 누르고 다시 Ctrl 플러스 V를 하면 Copy of Whole가 생성됩니다. Copy of Whole의 이름을 Rudder로 변경 후 이전과 동일하게 Part Surface를 제작해야 합니다. Rudder, Properties의 Part Surfaces에서 필터 마크 옆 점점점을 클릭 후 활성화된 창에서 Overs at KCS Geomet Right리 아래의 Whole를 해제하고 Rudder를 클릭하여 설정 후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Rudder, Values들이 아래의 Target Surface Size의 Percentage of Base를 12.5로 설정합니다. Geometry, Operation,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Rudder, Values들이 아래의 Minimum Surface Size의 Percentage of Base 또한 6.25로 설정합니다. Rudder를 클릭하여 Ctrl 플러스 C한 후 Custom Controls를 누르고 다시 Ctrl 플러스 V를 하면 Copy of Rudder가 생성됩니다. Copy of Rudder의 이름을 etc로 변경 후 이전과 동일하게 Part Surface를 제작해야 합니다. etc. Properties의 Part Surfaces에서 필터 마크 옆 점점점을 클릭 후 활성화된 창에서 Overs at KCS Geomet Right리 아래의 Rudder를 해제하고 Rudder Edge, Shaft, Stern을 클릭하여 설정 후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etc. Values들이 아래의 Target Surface Size의 Percentage of Base를 12.5로 설정합니다. Geometry, Operation,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etc. Values들이 아래의 Minimum Surface Size의 Percentage of Base 또한 6.25로 설정합니다. 이로써 선박 부분의 mesh 설정이 완료되었고 이젠 가상 수조의 mesh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에서 우클릭하여 New Surface Control을 생성합니다. 그 후 Surface Control을 클릭하여 Properties의 Part Surfaces에서 필터 마크 옆에 점점점을 클릭 후 활성화된 창에서 Domain, Surface에서 Inlet, Outlet, Symmetry를 눌러 활성화시킵니다. 이후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Surface Control을 우클릭하여 Rename을 활성화하고 이름을 Tank로 변경합니다. Geometry, Operation,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Tank, Controls들이 아래의 Target Surface Size와 Minimum Surface Size,
두 항목을 컨트롤 눌러서 같이 선택해 주시고 Properties의 Target Surface Size를 Custom으로 변경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Tank. Values들이 아래의 Target Surface Size과 Minimum Surface Size 두 항목의 Percentage of Base를 양쪽 모두 1600으로 설정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Tank, Controls, Prism Layer를 선택하여 Disable로 변경해줍니다. 여기까지 설정하면 이제 탱크와 선박 주변 mesh의 설정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유동으로 발생하는 파동을 구현해주기 위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자를 설정하기 위해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에서 우클릭하여 New Volumetric Control을 통해 최적 컨트롤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최적 컨트롤에 할당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공간을 만들기 위해 Geometry Parts에서 우클릭하여 New Shape Part, Block을 눌러 박스형 최적을 제작합니다. x를 마이너스 19 플러스 x는 19, y를 마이너스 0.5 플러스 y는 19.5, z는 마이너스 0.16 플러스 z는 0.14의 단위가 미터인 육면체를 제작합니다. 이는 자유수면으로 배가 지나갈 때 주변에 발생하는 유동 영상을 모사해주는 영역입니다. 방금 제작한 최적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Geometry, Parts, Block를 우클릭 Rename을 선택하여 FS Test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Kelvin 팔을 모사하기 위한 part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Geometry, Part에서 우클릭하여 New Shape Part Block을 눌러 영역을 생성하고 영역의 크기는 x를 마이너스 2.5에서 2.3y는 마이너스 3.4에서 7c는 마이너스 0.3에 0.175를 설정하여 생성해 줍니다. 이제 방금 생성한 최적을 좌표계를 통해 회전시키기 위해 좌측 트리의 Geometry, Tools, Coordinate System, Laboratory, Local Coordinate System을 우클릭하여 New Cartesian을 눌러주고 옵션을 변경하지 않고 Create를 눌러 좌표계를 생성해줍니다. 그 후 좌표계의 중점 좌표를 x는 0에서 3.3으로, y, z는 그대로 두고 설정해줍니다. 다시 화면을 보면 좌표의 중심이 배의 중앙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성한 좌표계의 축을 원하는 각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Geometry, Tools, Coordinate System, Laboratory, Local Coordinate System, Cartesian을 우클릭하여 Transform System, Rotate Coordinate System을 활성화합니다. 앵글의 초기 설정인 0.0 라디안을 60덱으로 변경 후 설정창 하단의 Reference System에서 Laboratory Cartesian 2를 선택 후 적용하면 좌표계가 지축을 기준으로 60도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좌측 트리에서 이전에 제작한 블록 이름을 지정 변경해 주겠습니다. Geometry, Parts, Block를 우클릭하여 Rename을 선택 후 이름을 Kelvin으로 변경합니다. 그 후 좌측 하단의 Kelvin, Property 설정에서 Properties, Coordinate System을 Laboratory에서 Cartesian 1로 변경합니다. 이후 화면을 보시면 좌표계의 회전에 맞춰 Kelvin이 대각선으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Kelvin 파형 모사하기 위해서 만든 영역에 대하여 격자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좌측 트리에서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Volumetric Control을 선택 후 좌측 하단 Properties, Parts의 필터 마크 옆 점점점을 눌러 Kelvin을 선택합니다. 그 후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Volumetric Control, Controls, Trimmer를 선택 후 좌측 하단의 Properties에서 Customize Isotropic Size, Customize Anisotropic Size를 활성화합니다. Geometry, Operations, Automated Mesh, Custom Controls, Volumetric Control, Values, Custom Size를 선택 후 좌측 하단의 Properties, Percentage of Base를 10.0으로 설정하여 조밀하게 격자가 생성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유동파형을 보기 위한 영역을 직접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Star CCM의 매크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좌측 트리의 Geometry Parts 아래에 중복되는 격자인 Kelvin과 FS 테스트를 제거하고 상부 툴바에 Play Macro 눌러주고 저장해둔 위치로 이동하여 미리 다운받아둔 Parchips Java 파일을 활성화합니다. 해당 파일은 유튜브 댓글창에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눌러 활성화하고 나면 좌측 트리에 지정해둔 설정들이 불러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다 짜놓은 옵션과 설정들이 매크로를 통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항목들의 격자를 제작하기 위해 상단 툴바의 큐브 모양 Generate Volume Mesh를 클릭하면 매크로에 맞게 설정된 격자가 생성됩니다. 이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선박 저항 해석 예제의 해석을 위한 격자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Part 3 영상에서는 해석을 위한 physics 세팅과 포스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과 제품 구매 및 교육 문의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